예, 김동준 교수님께서 또 이제 같은 주제로 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 굉장히 오래전에 썼던 글이라서 그 후에 별로 생각을 발전시키지 못해서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에 내용은 다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58, 59쪽에 그냥 이렇게 메모 한 거 그것만 그냥 몇 가지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게 지금 한 6, 7년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당시에 그 학벌 없는 사회 그쪽에서 아마 이야기한 그런 내용 같은데요. 제가 보는 이 학벌주의에 대한 보는 관점은 이건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지배체제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의 누가 우리 사회의 권력자가 되는가에 대한 충원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교육 내적인 그 방법론으로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어떤 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재벌 체제 극복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역사적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대단히 해결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이거는 이 문제를 극복한다는 말은 기존의 한국의 기득권 구조를 흔드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도 이 문제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히 여기서의 이제 수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그러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의 이 지배체제와 관련된 말하자면 엘리트 충원이라고 할까요? 엘리트의 그 재생산의 메커니즘에서 일종의 그 메리토크라시,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출신자들을 선호를 해서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말하자면 능력주의라고 하는 신화에 기초하고 있지만 사실상 능력주의를 넘어서 사회적인 일종의 그 네트워크나 패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지배체제를 재생산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근대에만 충분히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생겼던 일종의 문벌 이런 것에 연장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데 그렇다고 그럼 이거를 포기를 하기에는 이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된 이유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고 지배계급의 문제이기는 하나 전 교육에 영향을 주고 있고 초, 중, 고등학교 온 교육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폐해가 교육 자체를 교육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을 수는 없는 어쨌든 네. 제가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에 4년 동안 공무원으로 가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또 과거사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예? 자, 일단 저 발제를 좀 듣고요. 네네. 나중에 토론할 때 좀 이렇게. 물론 제가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모라고 몇 개 더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벌 체제만 이야기해도 한 30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특정 대학 출신자들이 패거리를 만들어서 이제 자기 기득권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된 것이지만 대학 내적으로 본다면은 기본적인 앞부 두 분에서 발제했듯이 대학 서열화 문제다, 기본적으로. 대학 내에서는. 그래서 대학 서열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문제를 통해서 우선 접근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인 문제 또 별도의 차원이고요. 사회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무슨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또 기업에서의 채용 관행을 통해서 차별을 없애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혹은 쿼터제를 통해서 그건 사회적인 문제고요. 그 사회적으로 별도로 그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대학 자체를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이것은 역시 현재의 서열 구조를 좀 흔들어야만 되는데 서열 구조를 흔든다는 게
옆에서 김동훈 선생님인데 이제 좀 느슨하게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하자라고 했는데 저도 서열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1등부터 줄 세우는 서열은 이것은 전 세계에서 이건 전대미문의 것이고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말하자면 지금 김동훈 선생님 이야기하셨듯이 진정한 의미로 대학 간의 경쟁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봅니다. 그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수직 서열화된 이 구조에서는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경쟁이 불가능하고 경쟁해서 약간의 미미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등부터 이렇게 쫙 거의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것에서 뭐 예를 들면 뭐 9등, 10등이 약간 바뀌어진다든지 20등하고 21등이 약간 바뀌어진다. 이거는 가능한데 이게 전체가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되는 것은 현재 대학 이 구조에서는 제가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이제 경향이 있고요. 특히 그 서울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지방대학의 몰락과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이 상승이라고 하는 최근 한 20년 동안의 현저한 추세가 있고요. 지방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하향,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의 전반적인 상승, 이렇게 그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한 20년, 30년 사이에 또 하나의 변화는 오히려 과거의 70년대 정도의 약간의 울퉁불퉁한 것조차도 이제는 더 대학별 서열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울퉁불퉁하다는 의미는 학과별의 예를 들면 서열화가 가능했던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근데 이제는 학과별 서열도 대학 서열에 오히려 이렇게 그냥 포함되어 버리는 이런 경향들까지 있어서 이것이 가장 위험한 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상황 진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참 난감한데, 그래서 이른바 한국의 대학 서열에서 큰 뭐 변화를 일으켰다거나 하나 혹은 후발 주자가 이 서열 구조의 태풍을 일으킨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한다면 뭐 서강대 정도밖에는 제가 봐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그 국가가 규제를 하지 않고 놔버려 두게 되면은 큰 대학, 오래된 대학이 서열이 더 굳어지게 되고, 규모가 적은 대학 후발 주자는 이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이런 문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제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국립대에 대한 공공적 방식의 개입 외에는 현재로서는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공공적 개입이라는 건 국민 세금 가지고 이 부분을 울퉁불퉁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저도 이게 과거에 한 6, 7년 전에 서울대 학부 폐지론을 여기서 제가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 대학 서열화는 기본적으로 대학원이 아니라 학부이기 때문에 학부에 들어가는 사람들끼리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서울대 학부 폐지는 사실상 뭐 지금은 거의 물 건너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법인화되면서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그 자체가 뭐 다른 서열화를 그대로 고착시킬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울대 문제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의 결과인 측면도 있지만, 일종의 태풍의 눈을 제거함으로써 올 수 있는 부수적 효과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런 제안을 과거에 했었고,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거는 뭐 정말 혁명이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68혁명이나 이런 정말 권력 자체가 완전히 이동을 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면 이 서울대 학부 폐지는 점점 더 물 건너가는 상황으로 간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이 주장을 계속하고 싶지는 않은데 옛날에 하여튼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아까 정진상 교수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울퉁불퉁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럼 국립대 부분이 한국에서의 국립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지금 전체 대학 교육의
그 학부모 부담이 제가 최근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학부모 부담이 88%, 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가 부담이라는 게 한 1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고 이 비율은 거의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학이 그래도 시장주의적인 체제에 움직이는 미국보다도 한국의 대학 교육이 더 시장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미국의 주립대학보다도 한국의 국립대학의 공공적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학의 공공적 기능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복지 기능이고 하나는 이제 복지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가난한 아이들이 싼 등록금으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학문과 교육의 공공성인데 그 사립대학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결국은 그 폐과되는 학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그 분야의 학문을 계속 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측면이 기본적으로 국립대든 주립대든 이 기능인데 한국의 국립대는 출발부터 이런 공공적 기능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마인드도 없었고 국립대가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공론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립대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는 좀 경쟁력이 없는 학문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국립대가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립대에서 어쨌든 할당제, 그러니까 학생 선출에서의 할당제를 좀 더 지금처럼 뭐 농어촌 학생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계층 할당제를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어려운 학생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어서 적어도 각 거점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을 다시 살리는 방법으로 가야만 이것이 현재의 결국은 빈사 상태에 있는 국립대학을 다시 살리고 그리고 이 일종의 그 대학 서열화를 조금 더 다시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작업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뭐 언론에서도 중앙일보 같은 데 약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면은 대학별 평가가 아니라 학과별 평가로 갈 수 있겠는가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학과별로 이제 우수학과 그 해당 학과의 랭킹으로 해내서 특정 대학이 진정한 의미로서 학과별 경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에서는 결국은 돈이 많은 대학들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규모가 적은 대학, 거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규모가 적은 대학이나 돈이 없는 대학은 특정 학과를 키워주고 싶어도 그 학과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학과는 그 학교 전체의 서열에 매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서열에 매몰되지 않도록 학과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도 역시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지금 그 교육부에서 대학 평가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취업률 같은 걸 집어넣는데 이건 정말 나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대학에서의 어떤 사립대학을 평가하는 데서 취업률을 가지고 한다는 말은 대학으로 하여금 취업에 목을 매달게 하는 이런 일종의 그 취업 기관화 시키는 아주 악영향을 주는 그 정책이라고 보고요. 뭐 교수들의 학문적인 업적은 물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평가할 거냐의 부분이 있는데 그 학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취업률과는 다른 예를 들면 여러 가지의 학생들의 성취도를 그러니까 입학과 졸업 그 사이의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만 대학들이 제대로 경쟁에 한번 돌입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학들이 경쟁에 돌입해야 될 별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들어올 때 정해진 성적이 졸업할 때 성적으로 거의 고정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등, 11등에서 한두 명 왔다 갔다 20에서 21등 그거를 뛰어넘는 정도의 대학의 변화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학에서 교수들이 별로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이게 서열이 안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이게는 사회적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입학 성적이 졸업의 그 이후를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식의 경쟁도 무의미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학과에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는 학과들에 대해서 강력한 뭔가를 인센티브를 줘서 가능하면은
학교별 랭킹이 아니라 학과별 랭킹으로 서열화를 시켜서 경쟁을 유도를 함으로써 약간의 현재 이 고착화된 이 구조를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채용 과정이나 모든 과정에서 특정 대학, 아까 이야기했던 스카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대학, 어떤 분야는 어떤 대학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판을 좀 갖게 하고, 그 평판에 의해서 이런 그 특정 대학 출신들이 그 간판을 가지고 어떤 지위를 독점하는 것을 좀 막아나가는, 이런 좀 밑으로부터 약간씩 허물어가는 그런 노력을 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해봤고요. 나머지는 뭐 뒤에 뭐 사족처럼 붙인 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유도하기는 합니다만 사립대학 통폐합 같은 경우 네트워크인데, 저희 대학도 사실은 그 인하대학하고 가톨릭대학하고 한 10년 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 네트워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결국은 재단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또 만약에 그 재단에다가 뭔가 이런 네트워크를 만든 쪽에다가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그러면 그 대학의 도서관 공동 운영하고 교수들을 풀제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몸집을 키워가지고 말하자면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인하대 뭐 예를 들면 이 서부 지역에 있는 몇 개 대학, 서울의 서부권에 있는 몇 개 대학을 네트워크로 묶어가지고 교수들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면은 학생들의 학습권도 충족이 되거든요. 사실은 교수 강좌 같이 열어버리고 도서관 같이 이용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 해볼 만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서열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학벌 문제에 대해서 좀 밑으로부터 허물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찾아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저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좀 토론해야 될 부분도 좀 여전히 좀 많이 좀 이렇게 과제를 좀 두셨고, 뭐 이제 약간 그 기존은 좀 다른 부분 방향이나 이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뭐 제가 나중에 좀 점검도 좀 이렇게 서로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사립의 그 성격에 대해서 또 이제 김동준 교수님께서 뭐 국사립이 뭐 같은 어떤 그 교육 목적을 좀 그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대가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공공적 그 기능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립대가 자기 역할을 좀 하는 것을 좀 전제로 해서 국립대에 대한 어떤 그 변화들 내지는 이게 어떤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사립대 중심, 그러니까 국립대도 사립대화 돼가지고 같은 어떤 그 시장에서 경쟁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과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좀 차이가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여튼 뭐 좀 토론 시간에 좀 흥미있는 그 뭐 이렇게 좀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